저는 남편 장례식장에서 쫓겨났습니다. 20년을 함께한 가족이었는데 그들은 제게 이제 남인이 나가라고 했죠. 제가 흘린 눈물보다 그들의 냉정한 시선이 더 차가웠어요. 하얀 국화 한 송이 들고 서 있던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의 제 이름은 며느리일 뿐이었다는 걸.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걸 버렸습니다. 남편의 집도, 그들의 이름도, 그리고 제 과거도요. 하지만요, 그들이 빼앗은 건 남편이지 제 존엄이 아니었어요. 그날 장례식장에서 쫓겨난 그 여자는 지금 누구보다 당당하게 다시 일어났습니다. 휴대폰 진동 소리에 한지우는 잠에서 깼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한지우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그런데요. 저는 중앙대병원 응급실입니다. 강민호 씨가 교통사고로 이송됐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지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네. 민호가요? 지금 응급실로 빨리 오세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결혼 20년 남편 강민호는 건강한 사람이었다. 어제도 평범하게 출근했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지우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핸드폰이 꺼져 있었다. 불안감이 몰려왔다.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뛰어갔다. 강민호 환자 어디 있나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다. 중환자실로 이송됐습니다. 3층입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우는 눈물을 참았다. 괜찮을 거야. 민호는 강한 사람이야. 하지만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다. 보호자 되시나요? 네, 아내입니다. 환자분이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뭐라고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합니다. 오전 3시 47분에 사망하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안 돼요. 안 돼. 간호사가 지우를 부축했다. 유족실로 가시죠. 유족실로 가는 길, 지우는 비몽사몽이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죽었다. 어제 아침만 해도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 라고 말하던 남편이 유족실 문을 열었을 때 지우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한 여자가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였다. 누구세요? 지우가 물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새빨간 눈이었다. 저는 민호 오빠 친구예요. 지우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이 시간에 남편 친구가 여기에? 그것도 젊은 여자가? 하지만 슬픔이 너무 커서 의심할 여력이 없었다. 의사가 들어와 설명했다. 차량 전복 사고였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동승자는 경상을 입었고, 동승자요? 지우가 물었다. 의사가 여자를 가리켰다. 네, 이분이십니다. 지우는 그 순간 모든 걸 알았다. 동승자, 새벽에 함께 차를 타고 있던 여자, 남편의 친구. 지우의 가슴에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그저 친구일 수도 있었다. 장례식장 준비가 시작됐다. 지우는 장례 지도사와 상의하며 절차를 진행했다. 상주로서 해야 할 일이 많았다. 부고를 돌리고 조문객을 맞을 준비를 했다. 친척들에게 연락했다.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의 형제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도착하자마자 지우가 아니라 그 젊은 여자에게 달려갔다. 유진아, 괜찮니? 시어머니는 여자를 꼭 안아줬다. 지우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다. 유진? 시어머니가 저 여자를 아나? 신우이 강민정도 도착했다. 그녀 역시 유진에게 먼저 다가갔다. 유진아, 많이 놀랐지? 다친 데는 없어? 언니. 유진이 민정의 품에 안겨 울었다. 지우는 이해할 수 없었다. 시댁 식구들이 저 여자를 아는 것 같았다. 그리고 자신보다 저 여자를 더 걱정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 지우가 시어머니에게 다가갔다. 민호가. 시어머니는 차갑게 지우를 바라봤다. 알아요. 내 아들 죽었다는 거. 당신 때문에. 네. 당신이 민호를 이해 못해줘서 그래요. 민호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지우는 할 말을 잃었다. 남편이 죽었는데 시어머니는 자신을 탓하고 있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됐어요. 장례 절차나 제대로 진행하세요. 그것도 못하면 내가 할 테니까. 시어머니는 지우를 지나쳐 유진에게로 갔다.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다. 남편의 회사 동료들, 친구들, 친척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두 지우가 아니라 유진을 위로했다. 유진 씨, 힘내세요. 많이 놀랐죠? 민호 씨가 유진 씨 많이 아꼈는데. 지우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빈소에 앉아서 절을 받는 것은 지우였지만 사람들의 위로는 유진에게 향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다. 남편의 대학 동기들이 왔다. 형수님, 힘내세요. 그들이 위로한 사람은 유진이었다. 우리가 형수님인데요. 지우가 끼어들었다. 대학 동기 하나가 어색하게 웃었다. 아, 죄송합니다. 그냥 민호가 유진 씨 이야기를 많이 해서. 무슨 이야기를요? 지우가 날카롭게 물었다. 동기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대답을 피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저녁 무렵 지우는 화장실에 갔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신우이 민정과 유진이 복도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유진아, 힘들겠다. 오빠가 그렇게 갑자기 가시다니. 언니, 저 어떡해요. 오빠 없이 어떻게 살아요.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엄마도 나도 내 편이야. 지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근데 형수님은요?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오래 못 버틸 거야. 지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형수님. 유진이 지우를 형수님이라고 불렀다. 그 말은 유진이 자신이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런데도 시댁 식구들은 유진 편이었다. 지우는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조문객이 뜸해지자 지우는 잠시 밖으로 나왔다. 담배를 피우지는 않았지만 숨이 막혀서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다. 장례식장 정원 벤치에 앉았다. 하늘에는 별이 없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누군가 지우를 불렀다. 돌아보니 남편의 회사 후배 서준혁이었다. 지우 씨, 많이 힘드시죠? 제가 커피 사왔어요. 준혁은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지우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받았다. 혹시 몰랐어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요? 민호 형이랑. 유진 씨. 지우는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무슨 관계예요? 모르셨구나. 준혁이 한숨을 쉬었다. 3년 전부터요. 형이랑 유진 씨가 사귀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다 알았어요. 형이 유진 씨한테 정말 빠져 있었거든요. 준혁의 말에 지우는 숨이 막혔다. 3년이요? 네. 죄송해요. 제가 말씀드려야 했는데. 왜 아무도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이 이혼하려고 했어요. 작년에. 근데 형수님,
아니, 누나가 아프셨잖아요. 그래서 미뤘대요. 지우는 그때를 떠올렸다. 작년 가을 자궁근종 수술을 받았었다. 수술 끝나고 회복할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이혼하자고. 형이 그렇게 말했대요. 준혁이 계속 말했다. 근데 누나가 회복되고 나서도 형이 차마 말을 못 꺼내더라고요. 유진 씨가 많이 답답해했어요. 지우는 웃음이 났다. 쓴웃음이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남편은 다른 여자랑 3년을 사귀었고 저랑 이혼하려고 했군요. 죄송해요, 누니. 괜찮아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준혁이 떠나고 지우는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다. 결혼 20년. 그중 3년은 거짓이었다. 아니, 어쩌면 더 오래전부터 거짓이었을지도. 지우는 생각해봤다. 남편이 언제부터 차가워졌는지, 언제부터 집에 늦게 들어왔는지. 2년 전부터였다. 남편은 야근이 많다고 했다. 주말 출근도 잦았다. 지우는 믿었다. 회사에서 승진한 남편이 바쁜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시간에 남편은 유진과 함께 있었던 것이다. 핸드폰을 꺼내 남편의 SNS를 들어갔다. 마지막 게시물은 한 달 전이었다. 행복한 일요일이라는 글과 함께 카페 사진. 지우는 그날을 기억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나갔다고 했었다. 하지만 사진 배경에 비친 거울을 보니 여자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지우는 남편의 SNS를 더 내렸다. 3년 전부터 사진들을 보니 여기저기 여자의 흔적이 있었다. 카페 테이블 건너편에 놓인 또 다른 커피잔. 배경에 비친 여자의 그림자. 혼자 왔다던 여행지 사진 속 2개의 비행기 티켓. 모든 게 거짓이었다. 지우는 핸드폰을 꺼버렸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슬픔보다 분노가 컸다. 어떻게 2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시댁. 그들은 다 알고 있었다. 며느리가 아니라 유진을 선택했다. 20년을 함께한 며느리보다 3년 사귄 애인을 선택했다. 지우는 뼛속까지 차가워지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오전 상황은 더 악화됐다. 시어머니가 장례 지도사를 불러 상주 명단을 바꾸려고 했다. 상주를 유진 씨로 바꿔주세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우가 끼어들었다. 저는 법적 배우자입니다. 법적이면 뭐예요? 민호 마음은 유진이한테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다. 민호가 유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당신은 그냥 서류상 아내일 뿐이에요. 지우는 믿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이런 사람이었나?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는 20년을 이 집 며느리로 살았어요. 명절 때마다 제사 지내고 어머니 병원 모시고 시댁일 다 했잖아요. 지우의 목소리가 커졌다. 조문객들이 쳐다봤다. 그래서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신우이 민정이 끼어들었다. 옳게 그만해요. 창피하게. 오빠 장례식장에서 왜 이래요? 제가 왜요? 상주를 바꾸자는 게 말이 돼요? 올케가 상주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오빠가 사랑한 건 유진이었는데. 지우는 허탈하게 웃었다. 20년 결혼 생활은요? 제가 이 집안 위에 한 모든 일은요?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며느리니까. 민정의 말에 지우는 할 말을 잃었다. 당연한 것. 지우의 모든 희생은 당연한 것이었다. 남편의 형 강민수가 나타났다. 야, 민정아. 그만해. 법적으로는 지우가 배우자야. 오빠 하지만은 무슨. 장례식장에서 싸우지 마. 민수는 지우를 바라봤다. 지우야, 미안해. 다들 정신이 없어서.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그나마 상식적인 사람이었다. 형님,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고마워. 우리 민호가. 미안하다. 내가 동생 잘못 가르쳤나 봐.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시어머니가 지우를 상주석에서 내쫓으려 했다. 저리 비켜요. 유진이가 앉을 자리예요. 어머니, 비키라니까요. 시어머니가 지우의 팔을 잡아 끌었다. 지우는 비틀거렸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렸다. 저게 무슨 일이야? 본처를 저렇게 대하다니. 시어머니가 정신이 있는 건가?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그저 구경만 할 뿐이었다. 유진이 상주석에 앉았다. 지우는 옆으로 밀려났다. 조문객들이 들어와서 절을 했다. 유진이 절을 받았다. 지우는 투명인간처럼 서 있었다. 20년 아내가 아니라 3년 애인이 상주가 됐다. 이게 현실인가? 저녁,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저 집에 가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필요 없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화장과 장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거예요. 당신은 신경 꺼요. 알겠습니다. 그럼 법적 절차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지우의 말에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법적 절차? 유산 정리요. 저는 법적 배우자니까요. 그 말에 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변했다. 유산, 그들이 잊고 있던 것. 강민호는 제법 재산이 있었다. 강남 아파트, 주식 예금, 그리고 회사에서 받을 사망보험금과 퇴직금. 최소 10억은 넘을 것이었다. 옳게, 뭔 소리야? 그건 우리 가족. 민정이 끼어들었다. 가족이라면 저도 가족이에요. 법적으로. 지우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리고 유산은 법적 배우자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우는 돌아서서 장례식장을 나섰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한지우, 당신 진짜 이러는 거야? 지우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아직 울 때가 아니었다. 집에 돌아온 지우는 무너졌다. 현관문을 닫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20년. 결혼한 지 20년. 그 시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의 배신, 시댁의 냉대,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다. 거실을 보니 남편의 흔적이 그대로 있었다. 소파에 놓인 남편의 안경, 책장에 꽂힌 남편이 좋아하던 책들, 신발장에 가지런히 놓인 남편의 구두. 하지만 그 사람은 이제 없었다. 영원히. 지우는 침실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웠다. 남편의 베개에서 남편 냄새가 났다. 지우는 베개를 꼭 안고 울었다.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대답은 없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받지 않았다. 연달아 문자가 왔다. 유산 포기 각서 써라. 그게 며느리 도리다. 안 그러면 내가 후회할 거다. 지우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던져버렸다. 화장대 앞에 앉았다. 거울 속 자신을 봤다. 45의 여자. 주름이 생기기 시작한 얼굴. 희끗희끗 보이는 흰머리. 20년 동안 가정만 지킨 여자. 경력 단절 여자. 아무것도 없는 여자. 결혼 전에는 은행원이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만뒀다. 시어머니가 원했다. 며느리가 일하면 집안이 안 돌아간다고. 지우는 순종했다. 착한 며느리, 착한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다. 20년 동안 명절마다 제사를 지냈다. 시댁 제사가 6개나 됐다. 매번 3일 전부터 준비했다.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렸다. 제사가 끝나면 설거지를 했다. 시댁 식구들은 TV를 보며 쉬었지만 지우는 새벽까지 일했다. 시어머니가 아플 때는 병원에 모셨다. 일주일에 3번, 6개월 동안. 회사 다니는 시누이 대신 지우가 했다. 시어머니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지라고만 했다. 남편은 뭐 했나? 주말에도 골프 갔다. 친구들과 술 마셨다. 지우가 힘들다고 하면 다른 집 여자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했다. 지우는 참았다. 이게 결혼이고 이게 가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시간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 젊고 예쁜 여자를. 지우가 시댁 일을 하는 동안 남편은 유진과 데이트를 했다. 지우가 시어머니 병원에 모시는 동안 남편은 유진과 여행을 갔다. 지우는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통장이 있었다. 남편 몰래 모은 돈 2천만 원. 20년 동안 생활비에서 조금씩 아낀 돈이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이혼할 때를 대비해서 웃음이 나왔다. 결국 이렇게 됐구나. 이혼은 아니지만 남편은 떠났다. 그리고 지우는 혼자 남았다. 하지만 지우는 알았다. 이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지금까지는 착한 며느리, 착한 아내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했다. 지우는 서재로 갔다. 남편의 서류들이 정리돼 있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증권 계좌. 지우는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아파트가 지우 명의였다. 결혼할 때 시아버지가 사준 아파트였다. 당시 시아버지는 며느리 명의로 해라고 했었다. 세금 문제 때문이었다. 지우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에는 분명히 쓰여 있었다. 소유자 한지우. 예금 통장도 확인했다. 남편 명의 통장이 5개 있었다. 총 2억 정도. 그리고 증권 계좌에는 주식이 3억 원이 있고 회사 퇴직금은 1억, 사망보험금은 2억. 합치면 8억이었다. 그리고 아파트까지 합치면 15억 정도였다. 지우는 서류를 다시 정리하고 사진을 찍었다. 증거를 남겼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변호사를 검색했다. 상속 전문 변호사.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상담을 예약해야겠다. 침대에 다시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우는 생각했다. 20년. 그 시간이 아깝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후회하고 있을 시간은 없었다. 이제는 내 것을 지켜야 한다. 법적으로 당당하게. 새벽 5시 지우는 잠에서 깼다. 남편이 죽은 지 24시간이 지났다. 오늘이 발인이었다. 화장하고 납골당에 모신다고 시어머니가 결정했다. 지우의 의견은 묻지도 않았다. 지우는 장례식장에 갈지 말지 고민했다. 가기로 했다. 마지막이니까. 20년을 함께 산 사람의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지우는 검정 상복을 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아침 7시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발인 준비가 한창이었다. 빈소에 들어서자 시댁 식구들이 지우를 노려봤다. 왜 왔어요? 시누이 민정이 차갑게 물었다. 남편 마지막 길 배웅하러요. 필요 없어요. 어제 나가라고 했잖아요. 법적 배우자로서 권리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왔다. 한지우, 유산 포기 각서 썼어요? 안 썼습니다. 쓸 이유가 없어요. 뭐라고? 저는 민호 씨의 법적 배우자입니다. 유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신 진짜 염치가 없구만.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염치요? 제가요? 지우가 웃었다. 차갑게.
20년 동안 이 집 며느리 노릇하면서 한 번도 대접 못 받았어요. 명절 때마다 제사 지내고 시어머니 병원 데려다 드리고 집안일은 다 했어요. 그게 염치 없는 건가요? 그건 며느리 도리잖아. 그럼 남편이 바람 피운 건요? 그건 남편 도리인가요? 지우의 말에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조문객 몇몇이 이 대화를 듣고 있었다. 어머니, 3년 전부터 민호 씨는 저 여자랑 바람 피웠어요. 저랑 이혼하려고 했대요. 근데 제가 아파서 미뤘대요. 지우는 유진을 가리켰다. 그런 남편을 두둔하시는 어머니가 염치 없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됐어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이제 알았으니까. 지우는 돌아서서 관 앞에 섰다. 남편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다.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 민호 씨, 편히 가세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제가 받을 건 받고 갈게요. 20년 대가로. 지우는 절을 했다. 한 번, 마지막 절이었다. 그리고 장례식장을 나섰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다. 그날 오전 10시, 지우는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율촌 법률사무소, 상속 전문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데 여자 변호사가 나왔다. 한지우 씨? 네. 저는 담당 변호사 김서연입니다. 들어오시죠. 상담실에 앉아 서연이 먼저 말했다. 남편분이 돌아가셨다고요? 네, 교통사고로. 조회 표합니다. 힘드실 텐데 오셨네요. 상속 문제 때문에요. 지우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다. 부동산 등기부, 통장 사본, 보험 증권. 서연이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다. 아파트가 의뢰인 명의네요? 네, 결혼할 때 시아버지가 제 명의로 해줬어요. 그럼 이건 의뢰인 고유 재산입니다. 상속 재산이 아니에요. 정말요? 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상속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예금 통장들. 서연이 통장 사본을 확인했다. 명의가 고인이지만 실제 돈의 출처가 중요해요. 생활비에서 모은 거라면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어요. 생활비에서 모은 거 맞아요. 남편이 매달 500만 원씩 줬는데 제가 아껴서 모았어요. 증명할 수 있나요? 통장 입금 내역 있어요. 20년치. 지우는 예금 통장을 보여줬다. 매달 500만 원씩 입금된 내역이 빼곡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강력한 증거예요. 법원에서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리고 보험금과 퇴직금도 배우자가 우선 수령자예요. 유언장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유언장은 못 봤어요. 지우가 말했다. 그럼 법정 상속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에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나눠 갖고요. 자녀는 없어요. 그럼 부모님과 나눠 갖게 됩니다. 총 유산이 약 8억. 배우자 1.5, 시어머니 1,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으니. 그럼 제가 약 4억 8천, 시어머니가 3억 2천 정도 받는 건가요? 대략 그렇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결정하게 돼요. 협의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시댁에서 저한테 유산 포기 각서 쓰라고 했어요. 지우의 말에 서연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건 불법입니다. 강요로 쓴 각서는 무효예요. 혹시 쓰셨어요? 아니요, 안 썼어요. 잘하셨어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서연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어요. 고인이 생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한 게 있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재산 관리를 안 해서 조사가 필요하겠네요.
만약 사망 전 1년 이내에 재산을 빼돌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서연이 노트북을 열었다. 의뢰인, 소송 진행하시겠어요?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요. 지우는 잠시 고민했다. 1년. 긴 시간이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위임장 작성하시고 착수금은 500만 원입니다. 승소하면 성공 보수는 받는 금액의 10%고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위임장에 서명했다. 그리고 착수금을 이체했다. 2천만 원 중 500만 원. 아직 1,500만 원이 남았다. 당분간 생활비로 쓸 수 있을 것이었다. 변호사님,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예요? 의뢰인한테 유리합니다. 법적 배우자이고 아파트가 의뢰인 명의고 생활비 증거도 있으니까요. 80% 이상 승소할 거예요. 서연의 말에 지우는 안도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법률사무소를 나오며 지우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혼자가 아니었다. 법이 있었다. 정의가 있었다. 지우는 앞으로 걸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그날 저녁 지우의 집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시누이 민정이 서 있었다. 들어가도 돼요? 시어머니가 물었다. 아니라고 할 수 없었다. 지우는 문을 열어줬다. 거실에 앉은 시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봤다. 이 아파트 좋네요. 우리 민호가 당신한테 잘해줬죠?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뻔하잖아요. 유산 문제. 그건 변호사랑 상의 중입니다. 지우의 대답에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렸다. 변호사? 벌써 변호사를 썼어요? 네, 제 권리를 지키려고요. 권리라니. 당신이 무슨 권리가 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다. 우리 민호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유진이를 사랑했다고요. 그런데 무슨 낯짝으로 유산을 받으려고 해요? 지우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법적 배우자입니다. 사랑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권이 있어요. 이 여자가 진짜...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민정이 어머니를 말렸다. 엄마, 진정하세요. 그리고 지우를 바라봤다. 옳게, 우리 합의하면 안 돼요? 소송까지 가면 서로 힘들잖아요. 어떤 합의요? 옳게가 3억만 받고 나머지는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럼 공평하잖아요. 지우는 웃음이 나왔다. 3억이요? 제 몫이 거의 5억인데? 그래도 3억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걸로 새 인생 사세요. 싫어요. 지우의 단호한 대답에 민정이 당황했다. 왜요? 제 권리를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법대로 받을 거예요. 옳게, 우리 가족인데 이래야 해요? 가족이요? 지우가 민정을 똑바로 바라봤다. 장례식장에서 절 쫓아낸 게 가족이 하는 짓이에요? 저 대신 애인을 상주로 앉힌 게 가족이 하는 짓이에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20년 동안 명절마다 제사 지내고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집안일 다 한 저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잖아요. 그건... 민정이 말을 잃었다. 지우는 계속 말했다. 제가 아플 때 누가 챙겨줬어요? 없었어요. 제가 힘들다고 할 때 누가 들어줬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이에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그래도 우리가 당신한테 이 아파트 줬잖아요. 아파트는 제 명의예요. 원래 제 거예요. 명의만 당신이지 돈은 우리가 낸 거잖아. 그럼 반환하시면 되죠. 법적으로. 지우의 말에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다. 아파트를 반환받으려면 증여세를 내야 했다. 지금 시세로 10억 아파트의 증여세는
2억이 넘었다. 시어머니는 그 돈이 없었다. 한지우, 당신 후회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다. 후회는 제가 할 거예요.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당신을 가만 안 둘 거예요. 법적으로 하시든지요. 저도 변호사 있어요. 시어머니와 민정이 일어났다. 두고 봐요. 당신 편하게 못 살 거예요. 그들이 나가고 지우는 문을 잠갔다. 손이 떨렸다. 무서웠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지우는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시댁에서 협박했어요. 녹음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다. 괜찮습니다. 다음부터는 만나지 마세요. 모든 연락은 저를 통하게 하세요.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변호사가 있다는 게 든든했다. 3일 후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에는 유진이었다. 지우는 문을 열어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열었다. 궁금했다.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할지. 들어와요. 지우가 차갑게 말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거실에 앉은 유진은 한참을 말을 못하다가 입을 열었다. 형수님, 죄송해요. 뭐가요? 민호 오빠를 사랑한 거요. 지우는 웃음이 나왔다. 사과받으러 온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유진이 말을 더듬었다. 저는 오빠를 정말 사랑했어요. 3년 동안 진심이었어요. 그래서요? 형수님도 이해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 이해요? 지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내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를 이해하라고요? 저는 빼앗은 게 아니에요. 오빠가 먼저 저한테 다가왔어요. 형수님과 사이가 안 좋다고, 이혼하고 싶다고. 거짓말이에요. 지우가 끊었다. 민호랑 저랑 사이 좋았어요. 싸운 적도 거의 없어요. 하지만 오빠는 외로웠대요. 형수님이 자기 얘기를 안 들어줬대요. 들어줬어요. 매일 밤 오빠 회사 이야기 들었어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오빠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대요.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 형수님은 항상 바빴대요. 시댁일 집안일로. 지우는 할 말을 잃었다. 그건 사실이었다. 저는 오빠한테 집중했어요. 오빠 얘기를 들어주고 오빠를 응원했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오빠를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유부남과 바람을 피운 거예요? 사랑에는 이유가 없잖아요. 유진이 소리쳤다. 오빠는 저를 선택했어요. 형수님이 아니라 저를. 지우는 유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런데 왜 이혼 안 했을까요? 3년이나 시간이 있었는데.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지우가 계속 말했다. 이유를 알려줄까요? 돈 때문이에요. 이혼하면 재산 분할해야 하니까. 아파트가 제 명의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차일피일 미룬 거예요. 아니에요.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사랑했으면 당장 이혼했어야죠. 근데 안 했잖아요. 저랑 당신 둘 다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집도, 돈도, 여자도. 유진은 울기 시작했다. 형수님은 몰라요. 오빠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형수님 상처 줄까봐 얼마나 미안해했는지. 미안해하면서 바람을 피웠다고요? 지우가 비웃었다. 그게 말이 돼요? 형수님, 이제 그만 나가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지우가 일어섰다. 유진도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형수님, 유산 포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오빠가 저한테 약속했어요. 이혼하고 재혼하자고. 그럼 오빠 유산은 제 거잖아요.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봤다.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저는 오빠 재산이 필요해요.
저도 오빠 위에 3년을 바쳤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나가요. 지우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지금 당장 나가요. 안 그러면 경찰 불러요. 형수님, 나가라고요. 지우가 소리쳤다. 유진은 어쩔 수 없이 나갔다. 문이 닫히고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어이가 없었다. 저 여자는 자기가 피해자인 줄 알고 있었다. 3년을 바쳤다고, 유산을 받아야 한다고. 지우는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애인이 유산 청구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상속권이 없어요. 서연의 대답에 지우는 안도했다. 다행이네요.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지우는 유진이 방문한 일을 설명했다. 서연이 한숨을 쉬었다. 뻔뻔하네요.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 애인은 아무 권리 없어요. 전화를 끊고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남편이 죽은 지 일주일. 그 일주일 동안 지우의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었다. 앞으로만 갈 수 있었다. 일주일 후 변호사 서연이 지우를 불렀다. 의뢰인, 좋지 않은 소식이 있어요. 지우는 긴장했다. 무슨 일이에요? 고인이 사망 전 3개월 동안 재산을 일부 처분했어요. 주식 1억 원을 현금화했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 중입니다. 1억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명보험 수익자가 바뀌어 있었어요. 서연이 서류를 보여줬다. 원래는 의뢰인이었는데 6개월 전에 어머니로 바뀌었어요. 지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보험금 2억을 시어머니가 받는 건가요? 네, 수익자 변경은 유효해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서연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퇴직금 1억, 예금 2억, 주식 2억, 총 5억 정도예요. 거기서 시어머니 목 빼면 3억 정도 될 거예요. 지우는 머리가 복잡했다. 현금화한 1억은요? 추적 중입니다. 아마 애인한테 준 것 같아요. 증명할 수 있나요? 애인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데 법원 명령이 필요해요.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나요? 한 달 정도요. 그리고 증명되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사망 전 1년 이내 증여는 상속 재산에 포함되니까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시댁에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무슨 소송이요? 아파트 반환 소송이요. 증여 취소를 주장하고 있어요. 말도 안 돼요. 20년 전에 받은 건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그들이 소송을 길게 끌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서연의 말에 지우는 한숨을 쉬었다. 얼마나 걸리나요? 1년에서 길면 2년이요. 그동안 저는 뭐하고 살아요? 아파트는 의뢰인 명의니까 계속 사시면 돼요. 그들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서연이 안심시켰다. 그리고 생활비는? 일단 가지고 계신 돈으로 버티시고 유산 받으면 그걸로 사시면 돼요. 지우는 계산했다. 1,500만 원을 한 달에 200만 원씩 쓴다고 해도 7에서 8개월 그 안에 유산을 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님, 빨리 끝낼 방법 없나요? 협의가 제일 빠른데 시댁에서 협의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해요? 의뢰인이 직접 압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약점을 찾는 거죠. 약점이요? 지우가 고개를 갸웃했다. 서연이 설명했다. 시댁도 돈이 필요할 거예요. 장례 비용, 생활비. 의뢰인이 아파트를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를 팔면 그들이 받을 증여세가 없어지죠.
지우가 이해했다. 맞아요. 그럼 그들도 조급해질 거예요. 빨리 협의하자고 나올 수 있어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우는 잠시 고민했다. 아파트를 파는 건 큰 결심이었다. 20년을 산 집이었다. 추억이 담긴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추억이 고통스러웠다. 남편의 배신, 시댁의 모든 게 이 집에 남아 있었다. 해볼게요. 지우가 결심했다. 좋아요. 그럼 부동산에 매물로 내세요. 시세보다 조금 낮게. 빨리 팔리는 게 중요하니까. 서연이 조언했다. 그리고 시댁에 알리세요. 아파트 팔아서 새로 시작하겠다고. 알겠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률사무소를 나오며 지우는 생각했다. 이게 맞는 길인가?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시댁은 지우를 물러나게 하려고 했다. 하지만 지우도 만만하지 않았다. 다음 날 지우는 부동산을 찾았다.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요. 네, 어디 아파트신가요? 지우는 주소를 알려줬다. 부동산 중개인이 눈이 커졌다. 강남이네요. 평수는 34평이요. 시세가 10억 정도 되는데 얼마에 내놓으실 건가요? 9억이에요. 빨리 팔고 싶어요. 지우의 말에 중개인이 놀랐다. 9억이요? 그럼 금방 나갈 텐데요. 급매 아니에요? 급해요. 일주일 안에 팔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매물 올리고 연락드릴게요. 중개인이 계약서를 작성했다. 지우는 서명하고 나왔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아파트 매물로 내놓았어요. 9억에 빨리 팔 생각이에요. 이곳은 더 이상 제게 의미 없는 곳이니까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10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왔다. 시어머니였다. 지우는 받지 않았다. 연달아 문자가 왔다. 한지우, 당장 취소해. 우리 집인데 마음대로 팔아? 경찰 부를 거야. 지우는 침착하게 답장을 보냈다. 제 명의 아파트예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경찰 부르셔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전화를 꺼버렸다. 1시간 후 신우이 민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받았다. 올케 미쳤어? 아파트를 왜 팔아? 민정이 소리쳤다. 제 아파트니까요. 그래도 우리 오빠가 산 집인데. 오빠가 산 게 아니라 시아버지가 사신 거예요. 그리고 제 명의예요. 그럼 우리한테 돌려줘야지. 돌려받고 싶으면 증여세 내세요. 2억 넘어요. 지우의 말에 민정이 할 말을 잃었다. 옳게, 우리 협의하자. 아베, 소송 그만두고 합의금 받아. 얼마요? 5억. 제 몫이 거의 5억인데 합의금으로 5억을 왜 받아요? 그럼 얼마면 돼? 7억. 지우의 요구에 민정이 당황했다. 7억? 말도 안 돼. 그럼 소송 계속하시고 저는 아파트 팔게요. 끝. 지우가 전화를 끊으려 하자 민정이 급히 말했다. 잠깐 기다려. 뭐해요? 옳게 진짜 아파트 팔 거야. 네. 이미 매물 올렸어요. 시세보다 1억 싸게. 미쳤어. 진짜 미쳤어. 민정이 중얼거렸다. 옳게 우리 다시 얘기하자. 엄마랑 같이 제대로 협상하자. 협상이요? 일방적 요구 말고요? 그래, 협상. 서로 양보하는 거. 민정의 목소리에서 조급함이 느껴졌다. 지우는 미소 지었다. 변호사 말이 맞았다. 아파트를 건드리니까 그들이 움직였다. 알겠어요.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법률사무소로 오세요. 변호사와 함께 얘기할게요. 법률사무소? 네. 제대로 합의하려면 변호사가 있어야죠.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전화를 끊고 지우는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변호사님, 시댁에서 협상하자고 해요. 예상했어요. 빨리 움직이네요. 서연이 웃었다. 내일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올 거예요. 좋아요. 준비하고 있을게요. 의뢰인 잘하셨어요. 그날 밤 지우는 집을 돌아봤다. 20년의 추억이 곳곳에 있었다. 거실 소파는 결혼 5주년 때 산 것, 식탁은 10주년 때 바꾼 것, 침대는 지우는 침실 문을 닫았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부엌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지우는 생각했다. 이 집을 팔면 어디로 갈까?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서 새로 시작해야 할까? 아니면 충북 제천에 어머니 집으로 갈까? 잠시 쉬다가 다시 일을 찾아야 할까? 45. 늦은 나이였다. 20년 경력 단절. 은행은 다시 못 들어갈 것이다. 그럼 뭘 하지? 지우는 막막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유산을 받고 새로 시작해야 했다. 이제 지우는 혼자였다. 혼자 살아가야 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봄비였다. 지우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빗물이 손에 닿았다. 시원했다.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일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준비돼야 했다. 다음 날 오후 2시 법률사무소 회의실. 지우가 먼저 도착해서 앉아 있었다. 변호사 서연이 옆에 앉았다.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네, 고마워요.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 시누이 민정, 그리고 시댁 변호사가 들어왔다. 중년 남자 변호사였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씨 측 변호사 이정훈입니다. 김서연입니다. 서연이 악수를 청했다. 모두 자리에 앉았다. 이정훈 변호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오늘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서로 양보해서 좋은 결과 만들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먼저 저희 측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훈이 서류를 펼쳤다. 고인의 총 유산은 약 8억으로 추정됩니다. 법정 상속 비율대로라면 한지우 씨가 4억 8천, 어머니가 3억 2천을 받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연이 확인했다. 하지만 저희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첫째, 아파트는 원래 저희 집안 재산입니다. 명의만 한지우 씨로 했을 뿐이죠. 둘째, 고인이 생전에 한지우 씨에게 충분히 지원했습니다. 생활비로만 매달 500만 원을 줬습니다. 지우는 참고 들었다. 이정훈이 계속 말했다. 따라서 아파트를 제외하고 유산을 분배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지우 씨 몫은 2억 정도가 적정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서연이 끊었다. 아파트는 한지우 씨 명의로 20년이 지났습니다. 법적으로 한지우 씨 고유 재산입니다. 그리고 생활비 500만 원은 부부 생활을 위한 당연한 지원이지 특별한 혜택이 아닙니다. 서연이 반박했다. 게다가 고인이 3년간 외도를 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서연의 말에 시어머니가 얼굴을 붉혔다. 그건 개인적인 일이고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위자료 청구 사유입니다. 한지우 씨는 위자료 청구권도 있습니다. 위자료요? 이정훈이 당황했다. 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통상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인정됩니다. 서연이 서류를 꺼냈다. 저희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외도 상대 유진 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SNS 사진, 목격자 진술, 테이블 위로 증거 서류가 펼쳐졌다. 민수와 유진의 친밀한 사진들, 카카오톡 대화에는 사랑해, 보고 싶어 같은 말들이 가득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보기 싫은 듯 했다. 이 증거로 위자료 소송을 하면 한지우 씨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유산 5억에 위자료 1억, 총 6억을 받게 됩니다. 서연이 말했다. 하지만 의뢰인은 관대합니다. 소송을 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한지우 씨가 7억을 받고 어머니께서 1억을 받는 걸로 합의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겠습니다. 서연의 제안에 시댁 측이 웅성거렸다. 이정훈이 시어머니와 잠시 상의하더니 말했다. 7억은 너무 많습니다. 5억이 적정선입니다. 그럼 소송하시죠. 저희는 6억 받을 자신 있습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아파트는 한지우 씨가 이미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일주일 내로 팔릴 겁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한지우, 당신 정말. 어머니, 지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저는 20년 동안 이 집안 며느리로 살았어요. 한 번도 제대로 대접받은 적 없어요. 이제 제 권리를 찾으려는 거예요. 권리? 당신이 무슨... 어머니, 민호 씨가 바람 피운 거 아셨죠? 지우의 말에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다. 아셨잖아요. 유진이를 집에 데려온 것도, 신우이가 유진이랑 친한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건 저만 몰랐어요. 바보처럼. 가족들이 다 알고 있는데 저만 모르고 열심히 며느리 노릇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제목 받고 이 집안이랑 인연 끊고 싶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민정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이정훈이 말했다. 잠시 저희끼리 상의할 시간을 주십시오. 30분 드리겠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댁 측이 회의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지우는 긴장이 풀려 의자에 기댔다. 잘하셨어요. 서연이 지우의 손을 잡았다. 힘들었죠? 네. 떨렸어요. 30분 후 그들이 돌아왔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이정훈이 입을 열었다. 6억 5천에 합의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파트 매물을 취소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저희 가족과 연락하지 마십시오. 서연이 지우를 바라봤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합의서 작성하겠습니다. 이정훈이 노트북을 열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동안 이정훈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꺼냈다. 참, 이것도 전달해야겠네요. 뭡니까? 서연이 물었다. 고인의 유언장입니다. 지우와 서연이 놀라서 서로를 바라봤다. 유언장이요? 언제 작성한 건데요? 6개월 전입니다. 공증도 받았습니다. 이정훈이 봉투를 건넸다. 개봉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서연이 봉투를 받아 뜯었다. 유언장이 나왔다. 모두의 시선이 유언장으로 향했다. 서연이 읽기 시작했다. 유언자 강민호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나의 모든 재산은 법적 배우자인 한지우에게 상속한다. 둘째, 어머니께는 별도로 마련한 예금 5천만 원을 드린다. 셋째, 나의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주길 바란다. 서연이 읽다가 멈췄다. 잠깐만요. 서연이 유언장을 다시 확인했다. 이게 진짜입니까? 공증 받았습니다. 확인하시죠. 이정훈이 공증 서류를 보여줬다. 분명히 공증인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날짜는 6개월 전. 지우는 믿을 수 없었다. 민호가 유언장을 왜 이제야 보여주는 겁니까? 서연이 날카롭게 물었다. 저희도 어제 발견했습니다.
고인의 서재 금고에 있었습니다. 이정훈이 해명했다. 하지만 이미 합의를 진행 중이었는데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유 원장이 우선이라는 걸 알기에 공개하는 겁니다. 이정훈의 말에 시어머니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이정훈 변호사, 지금 무슨 짓이에요? 어머님, 유 원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이미 5천만 원 받기로 돼 있잖아요. 고인의 뜻입니다. 시어머니는 허탈하게 앉았다. 민정도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지우는 유 원장을 다시 읽었다. 마지막 문장이 있었다. 지우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넌 충분히 자격이 있어. 눈물이 났다. 지우는 유 원장을 꼭 쥐었다. 민호가 마지막에 남긴 말. 용서를 구하는 말. 그리고 행복하라는 말. 지우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미움도 사랑도 슬픔도 안도도. 이게 진짜라면.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지우 씨가 거의 전 재산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는 5천만 원만 받으시고요. 말도 안 돼.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우리 민호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유 원장이 여기 있습니다. 이정훈이 침착하게 말했다. 공증도 받았고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숨기려고 했다면 안 보여줬을 겁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다. 그럼 합의는? 서연이 물었다. 무효입니다. 유 원장이 우선하니까요. 이정훈이 합의서를 찢었다. 한지우 씨 축하드립니다. 고인의 뜻대로 재산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유 원장을 들고 있었다. 민호의 마지막 메시지. 지우는 알 수 없었다. 이게 진심인지 아니면 마지막 속죄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민호는 끝까지 지우를 법적 배우자로 인정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어머니가 지우에게 다가왔다. 한지우.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당신 정말 다 가져갈 거예요? 유 원장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지우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민호 엄마예요. 아들이 남긴 돈인데 엄마가 5천만 원만 받으라고? 민호 씨가 그렇게 결정했어요. 말도 안 돼. 시어머니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아들이 날 이렇게. 민정이 어머니를 부축했다.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이 돼? 내 아들이 날 버렸어. 지우는 그 모습을 바라봤다. 연민이 들었지만 동정하지 않았다. 20년 동안 지우를 며느리로 대접하지 않았던 사람. 장례식장에서 지우를 쫓아냈던 사람. 애인을 더 챙겼던 사람. 어머니, 민호 씨가 5천만 원을 드린 건 어머니를 생각해서예요. 아무것도 안 줄 수도 있었어요. 지우가 말했다. 5천만 원이 뭐가 대단해. 장례비로 다 나갔어. 그건 어머니가 크게 치르셨잖아요. 제가 간소하게 하자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이었다. 장례식을 호화롭게 치르느라 5천만 원을 거의 다 썼다. 빈소도 특실로, 음식도 최고급으로, 조화도 가득 주문했다. 체면을 지키려고. 어머니, 이제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예요. 지우가 작별 인사를 했다. 20년 동안 며느리 노릇했지만 이제 그만할게요. 건강하세요. 지우는 돌아섰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다. 한지우, 너 후회할 거야. 지우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법률사무소를 나오며 서연이 말했다. 수고하셨어요. 이제 절차만 밟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천만에요. 정의가 이긴 거예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의.
그게 뭔지 이제 알 것 같았다. 옳은 것이 이기는 것, 법이 보호하는 것. 지우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보호받는 기분이었다. 일주일 후 지우는 유산 정리를 마쳤다. 예금, 주식, 퇴직금, 보험금 일부, 총 7억 2천만 원이 지우 계좌로 들어왔다. 평생 보지 못한 큰 돈이었다. 지우는 통장을 보며 울었다. 행복해서가 아니었다. 슬퍼서도 아니었다. 그저 복잡했다. 이 돈의 대가가 20년이었다. 20년의 결혼 생활, 희생, 배신. 모든 게 이 숫자로 정리됐다. 초인종이 울렸다. 유진이었다. 지우는 문을 열어줬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을 것 같았다. 들어와요. 유진은 초췌해 보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 흐트러진 머리. 형수님. 유진이 작게 말했다. 왜 왔어요? 오빠 유원장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3년을 함께 했는데. 지우는 웃음이 나왔다. 뭘 기대했어요? 오빠가 저를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유원장에는 제 이름도 없어요. 한 푼도 없어요. 당연하죠. 당신은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뭐요? 사랑했으니까 돈을 받아야 한다고요? 지우가 차갑게 말했다. 그럼 저는요? 20년을 함께 산 저는 뭐가 돼요? 사랑 없이 살았으니까 돈도 받으면 안 돼요?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지우가 계속 말했다. 민호 씨는 끝까지 저를 선택했어요. 유언장에 제 이름을 썼어요. 그게 답이에요. 당신이 아니라 저였어요. 형수님은 몰라요. 유진이 울기 시작했다. 오빠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형수님과 저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래서 둘 다 가지려고 했죠. 이혼도 안 하고 당신이랑 바람 피우고. 오빠는 형수님이 불쌍해서 이혼 못한 거예요. 유진이 말을 했다. 형수님한테 갈 데가 없잖아요. 경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참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지우는 그 말에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불쌍해서요? 그게 사랑인가요? 동정도 사랑이에요. 책임감도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기만이에요. 진짜 사랑했으면 솔직했어야죠. 이혼하고 싶다고, 다른 사람 만났다고. 하지만 형수님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유진이 반문했다. 모르죠. 하지만 기회라도 줬어야죠. 민호 씨는 그 기회조차 안 줬어요. 저를 바보로 만들었어요. 3년 동안. 유진은 고개를 떨궜다.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유진 씨, 당신도 이용당한 거예요. 민호 씨는 당신도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일탈이었을 뿐이에요. 증거가 뭔지 알아요? 유언장이에요. 진짜 사랑했으면 유언장에 당신 이름도 있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요. 근데 없잖아요. 한 푼도. 지우의 말에 유진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럼 저는 뭐예요? 3년은 뭐예요? 허비한 거죠. 유부남과 바람 피우느라. 지우의 말은 잔인했지만 사실이었다. 이제 그만 가요. 저도 당신도 각자 길 가야죠. 더 이상 민호 씨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유진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물었다. 형수님은 오빠를 용서했어요? 지우는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근데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냥 끝났어요. 유진이 나가고 지우는 문을 잠갔다. 그리고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섰다. 장례 후 집에 모셔온 사진이었다. 민호 씨, 이제 진짜 끝이에요.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당신 없이.
지우는 사진을 서랍에 넣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20년의 추억을 서랍 속에 넣는 기분. 무거웠지만 필요한 일이었다. 과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다음 날 지우는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책장, 책상, 서랍. 하나하나 정리하며 버릴 것과 보관할 것을 분류했다.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낡은 일기장이 나왔다. 민호의 일기였다. 지우는 펼쳤다. 5년 전부터 쓴 일기였다. 첫 페이지를 읽었다. 오늘 지우랑 싸웠다. 시어머니 병원 일로. 지우는 피곤해 보였다. 내가 도와줘야 하는데 나는 회사 일만 핑계댔다. 미안하다, 지우야. 지우는 놀랐다. 민호가 미안해했다는 것을.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오늘 지우 생일인데 깜빡했다. 회식 때문에 늦게 들어갔더니 지우가 혼자 케이크 앞에 앉아 있었다. 미안하다고 했지만 지우는 괜찮다고만 했다. 괜찮을 리 없는데. 페이지를 계속 넘겼다. 민호의 후회, 미안함, 반성이 가득했다. 나는 지우한테 좋은 남편이 아니었다. 항상 지우가 양보했다. 지우가 참았다. 나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 나는 나쁜 놈이다. 3년 전 일기. 오늘 유진이를 만났다. 회사 신입사원. 밝고 예쁘다. 지우가 어렸을 때 모습 같다. 지우도 저렇게 밝았는데 내가 지우를 지치게 만들었나 보다. 지우는 가슴이 아팠다. 2년 전 일기. 유진이와 사귀기 시작했다. 나쁜 짓이라는 거 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다. 유진이는 나를 필요로 한다. 나를 의지한다. 지우는 이제 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다. 내가 필요 없는 것 같다. 지우는 책을 덮었다. 눈물이 났다. 민호는 외로웠구나. 그리고 착각했구나. 지우가 강해 보여서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 지우도 외로웠다. 지우도 의지하고 싶었다. 다만 민호가 바빠 보여서 참았을 뿐인데. 6개월 전 일기. 암 진단을 받았다. 간암 말기. 6개월 시한부. 의사는 수술해도 생존율이 낮다고 했다. 누구한테도 말 못했다. 지우한테도, 유진이한테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우는 충격을 받았다. 민호가 아팠다는 것을, 그것도 암이었다는 것을. 치료를 포기했다. 어차피 얼마 못 산다면 고통스럽게 살고 싶지 않다. 그 대신 정리를 해야겠다. 지우한테 미안한 마음, 유진이한테 미안한 마음. 모두 정리하자. 유언장을 썼다. 지우한테 모든 걸 주기로 했다. 유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지우가 우선이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다. 3년보다 20년이 무겁다. 그리고 지우는 내 잘못으로 고생했다. 보상해주고 싶다. 유진이한테는 따로 1억을 줄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러면 지우한테 더 상처가 될 것 같다. 유진이는 젊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지우는 45이다. 경력도 끊겼다. 돈이라도 있어야 한다. 마지막 페이지. 지우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내가 이 일기를 읽을지 모르겠지만 읽는다면 알아줘. 나는 너를 사랑했어. 유진이를 만났어도 끝까지 너는 내 아내였어. 행복해라.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지우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울었다. 민호의 진심, 그의 후회, 그의 사랑, 모든 게 이 일기 속에 있었다. 지우는 미워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다. 그저 슬펐다. 모든 것이. 3일 후 지우는 다시 장례식장을 찾았다. 민호의 49제였다. 절에서 작은 법회를 하는 날이었다.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다. 지우가 들어서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 왔어요? 신우이 민정이 차갑게 물었다. 49제에 왔어요. 필요 없어요. 유산 다 받아갔으면 됐잖아요. 49제는 고인을 위한 거예요. 제가 와도 상관없잖아요. 시어머니가 다가왔다. 한지우, 당신 염치가 없구만. 염치 없는 건 어머니예요. 지우가 반박했다. 20년 며느리를 장례식장에서 쫓아낸 게 염치 있는 짓인가요? 그건 시어머니가 말을 잃었다. 지우는 시댁 식구들을 둘러봤다. 시어머니, 민정, 민우 형 민수 모두 불편한 표정이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말하러 왔어요. 지우는 가방에서 민호의 일기장을 꺼냈다. 이거 읽었어요. 뭔데요? 민호 씨 일기예요. 여기에 진실이 다 쓰여 있어요. 지우가 일기장을 펼쳤다. 민호 씨는 암이었어요. 6개월 시한부. 모두가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물었다. 6개월 전에 진단받았대요. 치료를 포기했고요. 그래서 유언장을 쓴 거예요. 정리하려고. 왜 말 안 했어? 시어머니가 주저앉았다. 아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혼자 짊어지고 싶었나 봐요. 지우가 일기 내용을 읽어줬다. 민호의 후회, 반성, 사랑. 민호는 저한테 미안해했어요.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언장에 제 이름을 쓴 거예요. 20년 보상으로.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미안해했어요. 효자 못됐다고. 시어머니는 울고 있었다. 내 아들이 그렇게 아팠는데. 저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민호 씨 혼자 감당했어요. 지우는 일기장을 덮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미워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절 쫓아낸 것, 유진이 편을 든 것, 다 미워했어요. 지우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 일기를 읽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머니도 피해자예요. 아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으니까. 저도 피해자고 유진이도 피해자예요. 우리 모두 민호 씨의 진심을 몰랐어요. 지우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5천만 원은 제가 더 드릴게요. 5천만 원 더.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놀라서 지우를 바라봤다. 총 1억이에요. 민호 씨 유언장에는 5천만 원이었지만 저는 어머니가 1억은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민호 씨 엄마니까요. 아들 키우느라 고생하셨잖아요. 그 대가를 받으실 자격이 있어요. 지우의 말에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한지우, 나한테 왜 이래?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지우가 미소 지었다. 우리 모두 힘들었어요. 민호 씨 때문에. 이제 그만 놓아주고 각자 길 가요. 미워하지 말고. 시어머니가 지우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를 안아줬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따뜻함을 느꼈다. 아니, 시어머니도 따뜻한 사람이었구나. 민정도 다가와 지우를 안았다. 옳게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에요. 셋은 한참을 안고 울었다. 민호 형 민수도 눈물을 닦았다. 법회가 시작됐다. 스님이 독경을 했다. 지우는 민호의 영정 앞에 앉아 기도했다. 민호 씨, 편히 가세요. 이제 우리 모두 당신을 용서했어요. 그러니 마음 놓고 가세요. 법회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지우에게 말했다. 지우야, 우리 밥 먹으러 갈까? 네. 어머니. 오랜만에 들어보는 다정한 목소리였다. 시댁 식구들과 함께 식당에 갔다.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지우야, 앞으로 뭐 할 거야? 민수 오빠가 물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돈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해. 감사해요. 식사 후 헤어지며 시어머니가 지우의 손을 잡았다. 지우야, 가끔 전화해. 알겠지? 네, 어머니. 그리고 행복해라. 내가 행복해야 우리 민우도 편히 잠들 거야. 노력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홀가분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 복수도, 미움도, 분노도 다 내려놓았다. 이제 남은 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 뿐이었다. 일주일 후, 지우는 유진을 만났다. 카페에서 유진은 여전히 초췌했다. 불러줘서 고마워요, 형수님. 유진 씨, 줄 게 있어요. 지우는 봉투를 건넸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유진이 봉투를 열자 수표가 나왔다. 5천만 원. 이게 민호 씨가 유진 씨한테 주려고 했던 돈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일기장에 쓰여 있었어요. 유진 씨한테 1억을 주려고 했다고. 근데 저한테 상처가 될까봐 안 준 거래요. 지우가 설명했다. 저는 유진 씨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5천만 원이라도. 형수님, 왜? 유진이 울먹였다. 3년 동안 민호 씨를 사랑한 대가예요. 저는 20년 대가를 받았으니 유진 씨도 3년 대가를 받아야죠. 지우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저는 바람 피운 여자예요. 알아요. 하지만 그것도 사랑이었잖아요. 잘못된 사랑이었지만. 지우는 유진의 손을 잡았다. 유진 씨, 이제 그만 괴로워해요. 받고 새로 시작하세요. 형수님은 천사예요. 유진이 눈물을 흘렸다. 아니에요. 저도 그냥 사람이에요. 다만 미워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미워하면 제가 더 불행해지니까. 지우가 일어서며 말했다. 유진 씨, 행복하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좋은 사랑하세요. 누군가의 남편 아닌 사람으로. 네. 정말 감사합니다. 유진은 수표를 꼭 쥐고 고개를 숙였다. 카페를 나오며 지우는 홀가분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 시댁과 화해했고 유진에게도 용서를 베풀었고 민호도 떠나보냈다. 이제 지우만의 시간이었다. 2주 후 지우는 은행을 찾았다. 7억 정리 예금 만들고 싶은데요. 네, 고객님. 기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1년이요. 지우는 당분간 돈을 쓰지 않기로 했다. 1년 동안 쉬면서 생각하기로 했다.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지. 45 늦지 않았다. 아니, 이제 시작이었다. 은행 업무를 마치고 나오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대학 동창 서연이었다. 지우야, 현아. 두 사람은 반가워하며 안았다. 오랜만이다. 몇 년 만이야? 한 10년? 서연은 지우를 찬찬히 봤다. 야, 너 살 빠졌다. 무슨 일 있어?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다. 남편이 죽었어. 뭐? 언제? 한 달 전. 교통사고로. 세상에. 미안해. 내가 몰랐네. 서연이 지우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이제 좀 괜찮아졌어. 지우가 웃었다. 힘들었겠다. 응, 힘들었어. 근데 이제는 새로 시작하려고.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렇게 강해? 강한 게 아니야. 그냥 살아야 하니까. 지우의 대답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야, 우리 밥 먹자. 커피라도 마시고. 좋아. 카페에 앉아 서연이 물었다. 앞으로 뭐 할 거야? 아직 잘 모르겠어. 천천히 생각해 볼게.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말해. 나 지금 작은 회사 운영하거든. 무슨 회사? 마케팅 대행사. 직원은 5명밖에 없지만. 대단하다. 뭐, 그냥 먹고 살만해. 근데 지우야,
너 은행원이었잖아. 일 안 할 거야? 20년 경력 단절인데 어디서 받아주겠어. 우리 회사는 어때? 서연이 제안했다. 내가, 응, 우리 회계 담당 필요했는데 너 딱이잖아. 하지만 나 월급은 300만 원 줄게. 일주일에 3일만 나와도 돼. 어때? 서연의 제안에 지우는 고민했다. 생각해 볼게. 응, 천천히 생각해. 근데 솔직히 내가 왔으면 좋겠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다. 지우는 따뜻함을 느꼈다. 주말, 지우는 고향에 갔다. 어머니가 계신 곳,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엄마, 어머, 지우 왔구나.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맞았다. 지우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엄마, 보고 싶었어. 나도. 왜 이제 와? 바빴어. 정리할 게 많아서. 지우는 집안에 들어가 앉았다. 어머니가 과일을 깎아줬다. 그래, 민호는 어떻게 됐어? 지우는 그동안의 일을 다 말했다. 민호의 죽음, 시댁과의 갈등, 유산 문제, 화해. 어머니는 조용히 들었다. 고생했구나, 우리 딸. 괜찮아, 엄마. 이제 다 끝났어. 그래, 이제 내 인생 살아. 어머니가 지우의 손을 잡았다. 2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댁 눈치 보고 살았잖아.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해. 응, 그럴게. 엄마, 나 돈 좀 생겼어.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얼마? 7억. 어머니가 놀라서 지우를 바라봤다. 7억? 그게 다 내 거야. 응, 유산으로 받았어. 세상에.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다행이다.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엄마, 이 중에 1억 줄게. 엄마 노후 자금으로써.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연금 있어. 엄마 받아. 내가 효도하고 싶어. 지우의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고마워, 지우야. 정말 고마워. 그리고 엄마, 나 여기 와서 좀 쉬어도 돼. 당연하지. 엄마 집이 내 집이야. 지우는 고향 집에서 한 달을 보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쉬었다. 산책하고 책 읽고 요리하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시간을 가졌다. 어느 날 어머니가 물었다. 지우야, 재혼 생각 있어? 아직은 아니야, 엄마. 그래, 천천히 생각해. 근데 좋은 사람 만나면 다시 시작해도 돼. 내 나이가 아직 젊어. 알겠어, 엄마. 지우는 웃었다. 재혼? 아직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모르는 일이었다. 한 달 후, 지우는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 서연의 회사에 출근하기로 결심했다. 첫 출근 날, 지우는 떨렸다. 20년 만에 직장 생활이었다. 어서 와. 서연이 환하게 맞았다. 긴장하지 마. 우리 가족 같은 분위기야. 직원들을 소개받았다. 모두 젊고 친절했다. 안녕하세요, 한지우입니다. 회계 담당하게 됐어요. 어서 오세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지우는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했다. 낯설었지만 금방 적응했다. 20년 전 실력이 남아 있었다. 점심시간 서연이 지우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어때? 괜찮아. 응. 생각보다 재밌어. 다행이다. 너 일 진짜 잘해. 역시 은행원 출신이야. 고마워, 서연아. 기회 줘서. 무슨 소리야. 나도 너한테 도움 받는 거야. 서연이 웃었다. 두 사람은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었다. 지우야, 너 요즘 표정 밝아졌다. 그래. 응, 한 달 전만 해도 우울해 보였는데. 지금은 생기가 돌아. 서연의 말에 지우는 미소 지었다.
고향에서 쉬면서 많이 정리됐어. 잘했어. 쉬는 것도 중요해. 서연이 지우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 우리 같이 열심히 일하자. 그리고 가끔 놀러도 가고. 좋아. 오후에 회사로 돌아와 지우는 회계 자료를 정리했다. 집중하니 시간이 금방 갔다. 퇴근 시간 서연이 말했다. 오늘 첫 출근 축하로 회식하자. 회식? 응. 우리 회사 전통이야. 신입 오면 회식. 작은 고깃집에 모여 앉았다. 직원들은 지우를 환영했다. 지우 씨, 정말 일 잘하시더라고요. 나이는 저희보다 많으시지만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다. 술을 조금 마시며 지우는 생각했다. 나는 다시 시작하고 있구나.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인생. 20년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지우의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예전과 다른 자신이 보였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었다. 그냥 한지우. 온전히 나 자신.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서연이었다. 오늘 첫 출근 고생했어. 앞으로 잘 부탁해. 지우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나야말로. 고마워, 서연아.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다. 지우는 별을 보며 중얼거렸다. 민호 씨, 저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해줘서. 1년이 흘렀다. 지우는 서연의 회사에서 재무이사가 됐다. 회사도 성장해서 직원이 20명으로 늘었다. 지우의 실력과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 지우야, 이번 분기 실적 대박이야. 서연이 기뻐하며 말했다. 너 덕분이야. 내가 재무관리 제대로 해줘서 자금 문제가 없었어.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지우가 겸손하게 말했다. 아니야, 너는 우리 회사 기둥이야.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다. 그리고 이번에 성과급 챙겼어. 500만 원. 헐, 진짜? 당연하지. 내가 받을 자격 있어. 점심시간, 지우는 혼자 카페에 갔다. 책을 읽으며 커피를 마셨다. 요즘 지우의 취미였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 누군가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 카페 창밖으로 젊은 부부가 지나갔다. 손을 잡고 웃으며. 지우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나도 저랬었지. 20년 전에. 설렘, 행복, 사랑.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못했다. 이제는 그런 감정이 무섭지 않았다.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모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혼자도 괜찮다는 걸 알았으니까. 오후에 회사로 돌아오는데 누군가 지우를 불렀다. 지우 씨. 돌아보니 낯선 남자였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 네. 저 최준호라고 합니다. 옆 회사 대표예요. 아, 안녕하세요. 지우가 인사했다. 점심 드셨어요? 네, 방금요. 다음에 같이 식사라도 할까요? 옆 회사 사장끼리 친해지면 좋잖아요. 준호가 명함을 건넸다. 지우는 명함을 받으며 미소 지었다. 생각해 볼게요. 좋습니다. 연락 기다릴게요. 준호가 밝게 웃었다. 지우는 명함을 보며 생각했다. 관심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비즈니스일까?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누군가 지우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설렘 같은 것. 주말, 지우는 시어머니를 만났다. 몇 달에 한 번씩 만나 차를 마시곤 했다. 지우야, 잘 지냈니? 네, 어머니. 어머니는요? 나야 뭐, 그냥저냥. 카페에 앉아 시어머니가 말했다. 민호 기일이 다음 주더라. 알고 있어요. 같이 성묘 갈래?
네, 가야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야, 요즘 괜찮니? 혼자 사는 거 괜찮아요. 일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재혼 생각은?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은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그래, 천천히 해. 근데 좋은 사람 만나면 다시 시작해도 돼. 넌 아직 젊어. 시어머니의 말에 지우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어머니. 뭐가 고마워? 당연한 말인데. 시어머니가 봉투를 꺼냈다. 이거 받아. 뭐예요? 용돈. 100만 원. 어머니, 저 돈 있어요. 알아. 근데 그냥 마음이야. 내가 며느리한테 해준 게 없어서. 지우는 봉투를 받았다. 고마워요, 어머니. 지우야, 진짜 미안해. 20년 동안 너한테 잘못했어. 며느리로만 생각하고 사람으로 안 봤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고마워. 용서해줘서. 시어머니가 지우의 손을 잡았다. 지우야, 넌 정말 착한 애야. 우리 민호가 너한테 잘해줬어야 했는데. 어머니, 이제 그만 얘기해요. 민호 씨도 나름대로 최선이었을 거예요. 지우가 시어머니를 위로했다. 그래, 그랬겠지.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헤어지며 시어머니가 말했다. 다음 주에 성묘 갈 때 민정이도 갈 거야. 같이 가자. 네, 좋아요. 그리고 지우야, 자주 연락해. 난 내가 여전히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 저도요, 어머니. 지우는 시어머니를 안아줬다. 이제는 진심으로 가족이라고 느껴졌다.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 다음 주 지우는 시댁 식구들과 함께 성묘를 갔다. 민호의 묘는 하늘공원에 있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오빠 왔어. 민정이 묘비를 쓰다듬었다. 지우는 묘 앞에 꽃을 놓았다. 하얀 국화였다. 민호 씨, 잘 지내고 있어요? 지우가 작게 중얼거렸다. 저는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가 절을 했다. 민호야, 엄마 왔다. 보고 싶어. 눈물을 흘리는 시어머니를 민정이 부축했다. 지우도 함께 절을 했다. 한 번, 두 번. 민호 씨 용서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해줘서. 지우의 말에 바람이 불었다. 마치 민호가 대답하는 것처럼. 성묘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 민정이 말했다. 올케, 언제 한번 우리 집에 놀러와. 애들이 이모 보고 싶어 한대. 그래, 다음에 갈게. 꼭 와야 해. 약속이야. 알았어. 지우는 웃었다. 민정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다. 이제는 진짜 자매 같았다. 주차장에서 헤어지며 시어머니가 말했다. 지우야, 조심히 들어가. 네, 어머니도요. 그리고 사랑해, 지우야.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말에 지우는 놀랐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지우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다. 2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 사랑한다는 말. 늦었지만 행복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지우는 생각했다. 이제 정말로 끝났구나. 슬픔도, 분노도, 미움도. 남은 건 평화였다. 그리고 감사함. 힘든 시간을 견뎌낸 나 자신에게, 용서할 수 있게 해준 시간에게, 모든 것에 감사했다. 2주 후 지우는 준호의 초대를 받아들였다. 저녁 식사 약속이었다. 처음에는 비즈니스 미팅인 줄 알았는데 준호는 개인적인 만남을 원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가 밝게 웃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지우도 미소 지었다.
레스토랑은 조용하고 분위기가 좋았다. 지우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준호가 진지한 표정이 됐다. 저 지우 씨한테 관심 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지우는 놀라서 준호를 바라봤다. 처음에는 그냥 예쁘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몇 번 보면서 느꼈어요.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고. 강하지만 따뜻하고 독립적이지만 배려할 줄 알고. 준호의 말은 진심이었다. 저도 준호 씨 좋은 사람 같아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저는 복잡해요. 1년 전에 남편을 잃었고 아직 정리 안 된 게 많아요. 알아요. 서연 씨한테 들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물론이죠. 저도 이혼 경험자예요. 5년 전에 이혼했어요.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다. 우리 둘 다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우는 준호를 바라봤다. 진심 어린 눈빛이었다. 준호 씨, 저는 아직 사랑할 준비가 안 됐어요. 알아요. 그래서 천천히 가고 싶어요. 친구로 시작해서 서로 알아가면서. 그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지우 씨가 준비될 때까지. 준호가 지우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고마워요. 지우가 작게 말했다. 제 마음 이해해줘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거예요. 지우 씨의 시간을. 준호의 말에 지우는 눈물이 날 뻔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준호가 말했다. 다음에 또 만날까요? 부담 없이 영화라도 보러 가요. 좋아요. 지우는 웃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집에 돌아와 지우는 거울을 봤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웃음이 났다. 46 나이에 이런 기분을 느끼다니. 늦은 사랑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다시 설레는 기분. 다시 기대하는 마음. 지우는 준비되고 있었다.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 2년 후 지우는 서연의 회사 공동대표가 됐다. 투자를 받아 회사를 키웠고 직원도 10명으로 늘었다. 지우의 경영 능력이 빛을 발했다. 지우야, 우리 정말 대박이다. 서연이 기뻐하며 소리쳤다. 이번 분기 매출 10억 돌파했어. 축하해, 서연아. 두 사람은 안으며 기뻐했다.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재무이사 하면서 회사가 안정됐어. 무슨 소리야, 우리 함께한 거지. 지우가 겸손하게 말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 저녁, 지우는 준호와 데이트를 했다. 2년 동안 천천히 알아가며 사귀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걸었다. 지우, 이거 줄 게 있어. 준호가 작은 상자를 꺼냈다. 뭐야? 지우가 상자를 열자 반지가 있었다. 이건 청혼 반지는 아니야. 아직? 준호가 웃었다. 그냥 약속 반지야. 우리 평생 함께 하자는. 준호가 지우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다. 난 서두르지 않을게. 내가 준비되면 그때 정식으로 청혼할게. 지우는 눈물이 났다. 행복해서. 고마워, 준호야. 이해해줘서. 기다려줘서. 당연한 거야.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거니까. 주말, 지우는 민호의 묘를 찾았다. 민호 씨,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지우가 묘비에 말했다. 새로운 사람 만났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 처음에는 미안했어요. 민호 씨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게. 근데 이제는 알아요. 제가 행복해야 한다는 거. 바람이 불었다. 민호 씨 고마웠어요. 20년 동안 힘들었지만 배운 것도 많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를 생각해 준 것도. 지우는 꽃을 놓았다. 하얀 장미였다.
이제 저 갈게요. 편히 쉬세요. 그리고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사람 만나요. 서로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 지우는 절을 하고 돌아섰다. 산을 내려오며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다. 따뜻했다. 지우는 미소 지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웠다. 차에 타서 거울을 봤다. 48배 여자.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은 밝았다. 당당했다. 이제 지우는 누구에게도 주눅 들지 않았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준호였다. 저녁에 뭐 먹고 싶어? 내가 요리해 줄게. 지우는 답장을 보냈다. 된장찌개. 당신 된장찌개가 최고야.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다. 아파트는 팔지 않았다. 여기서 새 출발을 하기로 했다. 민호의 흔적은 다 지웠다. 이제는 지우만의 공간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깨끗하게 정리된 집. 거실 벽에는 지우가 좋아하는 그림이 걸려 있었다. 부엌에서는 커피 향이 났다. 소파에 앉아 지우는 일기를 썼다. 요즘 매일 쓰는 일기.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회사 일도 잘 풀렸고, 준호도 만났고, 민호 씨한테도 인사했다. 나는 행복하다. 진짜로. 3년 전 장례식장에서 쫓겨났을 때 나는 무너질 것 같았다. 20년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제 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나는 내 존엄을 되찾았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한지우로서. 당당하고 독립적이고 행복한 한지우로서.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다. 아름다웠다. 지우는 와인을 한 잔 따라 혼자 건배했다. 나 자신을 위하여.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당당하게 일어서는 것이다. 법은 약자를 보호한다. 권리는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의 것이다. 그리고 존엄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20년의 배신 뒤에도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다시 행복할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다. 한편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